오늘 독서 모임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이라는 책입니다. 켄 리우는 현대 SF 및 판타지 문학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작가 중에 한 명이자 번역가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모두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법학도 전공을 하고 그리고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도 근무를 하고 또 변호사로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종이동물원으로 3대 문학상을 받았고요. 단편 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즐거운 사냥하기. 줄거리는 량은 여우요괴 후리징을 사냥하는 아버지와 함께 여우요괴를 쫓는 과정에서 후리징의 딸이자 그도 역시 요괴인 염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염의 엄마를 죽이고 그 과정에서 량은 염을 도와준 뒤에 아버지 몰래 숨겨주며 먹을 것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둘은 친구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청나라 말기예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철도와 증기기관차가 들어오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은 요괴나 미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요괴 사냥꾼조차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염은 영국 관료에 의해서 강제로 몸이 사이보그화 되어서 량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요괴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금속 전문가가 된 량을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한 기계 여우로 되도록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 책은 중국과 한국의 고미워 설화에다가 실제 청나라 말기의 서구의 아시아 침탈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이거나 어떤 마법이나 이런 것들과 기술의 발달이 서로 대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술이 사라지고 영국 관료에 의해서 몸이 기계화되는 과정에서도 요괴도 기계도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신문물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사이보그가 됩니다. 나 혹은 누군가가 량이나 염이라면 전통과 현대 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했을 때 유지하고 싶은 것과 재탄생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급 지적 생물의 책 만들기 14. 어떤 음악적인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음악으로 기억을 보존을 하지만 그것을 읽거나 들으면 원본이 손상되기 때문에 아끼는 작품들일수록 후대에 공개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지적 생물은 돌로 된 두뇌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서 기억을 후손에게 이식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생물들은 문자의 한계성을 깨닫고 위대한 인물들이 죽을 때마다 마음 지도로 지혜를 저장해서 후대에도 그들과 실질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생물은 우주 전체가 도서관이고 블랙홀이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생물들은 파괴된 문화유산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다시 세우는 종족입니다. 헤스페로처럼 위인의 생각을 연구 보존하고 누구나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의 기억과 대화하고 싶은가? 또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책 만들기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록을 남긴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 모노노 아와레는 더덥고 무상하지만 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뜻입니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전에 선택받은 인류 중에 유일한 일본인인 히로토는 모노노 아와레를 가르쳐준 아버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덧없음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선에서 태양 돛이 운석에 파괴되어서 누군가는 희생하여 그것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히로토는 아버지와 뒀던 바둑판, 논리적 사고,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문학적 정체성, 특히 언어, 문명, 감정이 단순 생존의 의미보다 더 큼을 알게 해줍니다. 히로토가 희생을 선택하는 순간 모노노 아와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의 모노노 아와레, 더럽지만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려봅시다. 후사와 원숭이 왕. 송나라 때 원숭이 무리와 그를 따르는 원숭이 왕이 살고 있었는데요. 왕은 원숭이들이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덫을 놓고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고 원숭이 왕은 원숭이들에게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아둔 곡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원숭이는 한 마리씩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숭이 왕은 그 원숭이를 꾸짖었지만 다른 원숭이들도 똑같은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자, 방심한 사이에 원숭이 왕도 잡혔고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무리 전체가 위험에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프랑스와 중국과 러시아의 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이 16세도 민심과 재정을 잃지 못하고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고, 자, 중국의 위안스카이도 청나라 말기에 중화민족 초기의 장군인데요. 군으로 청의 신식 군대를 장악한 뒤에 군주제는 낡았다라는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스스로 황제가 되는 역행을 합니다. 내외의 반발로 83일 만에 재위에서 물러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망을 했어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는 전쟁과 정치, 민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붕괴됩니다. 다음 독서 모임의 주인공인 로스토프 백장의 태도와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리더들의 예를 우리 일상과 연결하면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자식보다 더 잘 안다며 밀어붙이는 경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무리의 멤버, 팀원들의 현실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상사나 사장, 또 새로운 방식, 요즘 같은 AI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것만 고집하는 경우, 변화가 필요한 때이지만 과거의 규칙과 경험 등에 연연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